그래가지고 예, 요새 유행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볼 건데 뭘로? 작품의 이해라는 관점을 갖고 볼 거예요.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거를 갖고 보려고 해요. 일단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면 오답률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문학. 좀 신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문학이 되게 어려운 게 익숙하죠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레고리우스형 뭐 이것도 있고, 그죠? 공룡 발자국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애들이 뭐 공포의 공룡 발자국이니 뭐 그레고리우스는 다시 봐도 모르겠다더니, 근데 이번엔 좀 비문학이 내가 보더라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학이 막 어렵게 나왔다기보다는 문학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비문학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문학이 어렵게 나왔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작품 감상이라는 걸 갖고 풀릴 수가 있는지 볼 거예요.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감상력,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문학 감상력을 갖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알아요. 현대 시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뭘 강조했는지 기억하시는 학생 뭐 있었어요? 뭘 강조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뭐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시의 구조에서 뭘 강조했어요? 상황과 대응. 그렇죠. 상황과 대응. 그거 말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누구예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화자. 뭐? 화자. 그 다음에 뭐? 상황.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 그 다음이 대응. 이 세 가지였죠? 화자, 상황, 대응. 이 세 개를 문학감상력에서 강조를 했어요. 화자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 세 개를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싹 가져가서 날 욕하면서 이거 싹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야. 나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내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갖고 볼 거예요. 화자와 상황과 대응을 어떻게 주목할 수 있는지. 19번에서 24번쯤은 가하고 나번 시. 가번. 조국을 언제 떠나뇨?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탄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 외롭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화자가 안 나오죠? 화자는 이 다음에 나와 뭐라고?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누구? 나. 나는 샘물을 길어내 발등입니다. 화자 누구? 나. 화자 누구? 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샘물을 길어서 누구의 발등에 부어요? 내 발등에 붓는다. 너가 누군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보래요. 밤이 차니까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고 뭐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그래서 뭐래? 너가 결국 누구래? 앞에 나왔던 파초래. 화자가 나. 누구랑 같이 있어요? 파초랑 같이 있죠? 그게 뭐야? 상황. 그게 상황이죠. 파초랑 같이 있어요. 파초랑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시적 상황.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파초랑 같이 있는데 밤은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 나는 막 발등을 길어서 내 붓고 막 널 머릿맛에 막 두고 뭐래?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뭐라고? 파초가 좋다고 싫다고? 좋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파초가 좋아요. 비록 날씨는 추워도 난 파초가 좋아요. 끝. 그러니까 나 파초랑 같이 잘 살게요. 끝. 화자, 나, 상황, 파초랑 같이 있어. 추워요. 어떻게 대응해요? 같이 잘 버티겠대. 끝. 어려워요? 그렇게 안 어렵죠? 나번 볼까요? 나번 이제 나도 잘 안 보인다. 어쨌든. 자, 산비탈엔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누구 무덤 옆에?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이건 단번에 상황이 나왔죠. 이게 상황이지.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있대. 그럼 누구겠어? 이야기한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도. 오빠일 거고, 화자라고 하면 화자는 누구겠어? 여기서 오빠라고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라 그러죠. 이것도. 그렇죠? 화자는 나, 오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상황이 뭐야?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누이 동생 무덤 옆에 있대잖아.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좋은 상황이야? 기뻐? 막 노래가 나와? 설마 그런 학생 없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있대잖아. 어떻겠어, 당연히.
슬프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뭐라고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라고 눈이 절로 감기고 뭐라고 떡갈나무 숲풀 안에 찬란한 차가운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고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밖에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라고 한 주먹을 헤치고 나직하게 부르면 한방눈처럼 눈 뜰 것만 같았다. 누가? 누이 동생이. 그럼 기뻐 슬퍼? 슬프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서럽다고. 화자 누구예요? 오빠 상황? 누이 동생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뭐래요? 슬프다. 누이 동생이 죽어서 슬프다.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이게 작품 감상이에요. 이게 화자, 상황, 대응에 주목했더니 시가 잡혔죠. 화자, 상황, 대응. 화자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거를 놓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를 봅시다. 정답률 5위짜리 20번. 뭐래? 누구의 태도?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 누구의 태도? 화자의 태도. 그러니까 화자를 보래잖아. 여기서도 문제에서도. 그죠? 봐봐요. 아까 가는 어땠어요? 난 파초가 좋아요. 그래서 밤은 춥지만 파초랑 같이 지낼래요. 나는 누이 동생이 죽어서 슬퍼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지. 일단 가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한다. 밤은 춥지만 견뎌보겠다. 나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얘가 부르면 마치 이렇게 해서 일어날 것 같대. 근데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안타깝지 당연히. 서럽지. 그죠? 그러니까 답이 일단 5번. 1번부터 볼까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유화적인 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유화적인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한테 유화 정책을 썼다 그러면 얘가 좀 말을 안 들어도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유화예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니었죠. 나번 독단적이야. 누이 동생이 죽은 거랑 독단적인 거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가번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 파초가 좋다는 거랑 단정적인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죠. 나번 회의적이다. 회의적인 건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건데 여기 그런 거 있어요? 나번에서 누이 동생이 죽어서 슬프다는데? 없죠. 3번 대상과의 관계 단절. 두려워한대. 난 파초가 좋대잖아. 파초야 날 떠나가지 마. 난 너가 떠나가면 돼. 뭐 이런 얘기했어? 아니죠. 없죠. 나번 그러니까 3번에 나. 관계 형성을 열망한다. 누이 동생이 죽어서 슬퍼하는 거랑 이거랑 관계가 없죠. 1, 2, 3번은 다 쉽고 4번만 좀 애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낙천적이라는 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근데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낙천적이라고 하면? 밝게. 엄청나게 밝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거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나번이 그런 태도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낙천적이란 건 뭐냐면은 문제를 제대로 안 보는 거라고 해도 돼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능 시험날 막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 근데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런 태도는 아니었죠. 밤이 차대잖아. 춥지만 그래도 견뎌보겠대잖아. 그죠? 뒤에는 맞죠. 이거는 비관적인 태도. 누이 동생을 부르면 일어날 것만 같은데 못 일어나니까 서러웠다. 4번이 조금 헷갈렸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에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화자에 정확하게 주목을 했느냐. 그거였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물어봤어요.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 이제 시를 봤으면 뭘 봐야 돼요? 소설. 소설에서 감상력. 뭘 강조했는지. 소설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학 감상력에서. 폰학생. 갈등. 또 갈등은 누구랑 누구랑 해요? 인물과 인물. 또 인물과 세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물. 인물이죠. 인물. 소설에서 누가 나와? 인물이 나오잖아. 당연히. 인물. 그죠? 그 다음에 상황. 소설이 어떤 상황,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갈등. 왜 갈등하는지,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뭐? 인물. 그 다음이 뭐? 상황. 그 다음이 뭐? 갈등. 인물하고 갈등. 요거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지문을 봅시다. 오영수 화단떼기라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화면이 좀 조그맣기도 하고 어떻게 넣기가 힘들어서 문제에 나온 부분만 지금 넣었거든요. 그 지문 읽었던 기억이 날 거라고 좀 믿지만 그래도 좀 한번 읽어보면 다다미방도 어색했고 뭐라고 경대도 모르겠고 모든 것들이 낯선 것들이었고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고 어떻게 앉아야 될지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어색해하고 있죠? 그 다음 거
뭐라고 후끈후끈한 방에서 고나면 어쪽 습관이 뭐라고 횟가루 벽 때문에 다다미 방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이제 나오네. 화산떼기는 자꾸만 쓸쓸했다. 이야기한 사람이 화산떼기네. 화산떼. 그죠? 화산떼기 뭐라고? 쓸쓸했대.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건넌방에선 소곤소곤 이야기 들리고 난 잠도 못 자서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얘기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옆에 집을 2바퀴나 돌았으나 화장실이 없었대. 그래서 뭐래? 뒷간이 없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급히 뒤를 보고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소스라쳐 일어나서 볼일을 본 자리를 보니까 수채였대. 아무리 찾아봐도 뒷간이 없대. 화장실을 못 찾아. 집에 왔는데. 좋은 상황이야 이게?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죠. 왜 갈등하고 있어요? 어색하니까. 여기 왔는데 화산떼기라는 사람이 여기에 왔는데 어색하니까. 작품 전체에 보면 나오죠. 누구네 집 왔어요? 아들 집. 아들 오랜만에 봤는데 아들이 막 말도 안 하고 어서 가서 자소 막 이러고. 그죠?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한 상황이잖아. 인물이 어색해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지금 갈등이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정답률 1위. 27번. 요거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기를 봅시다. 이건 잘 보이죠?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누구의 시각? 인물의 시각에서 누구의 경험?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누구의 경험? 인물. 앞에서 뭐 강조했어요? 인물 강조했잖아. 서술자는 소설에서 시점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냥 잠깐만 뒤로 해놓고 인물 강조했잖아. 인물. 어떤 게 인물의 시각이고 어떤 게 인물의 경험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물의 시각, 인물의 경험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기억은 뭐예요?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다. 인물이 그런 거죠. 화산떼기가 좀 어색해. 니은, 난 잠도 못 잤는데 건넌방에서 소곤소곤 이야기가 들려. 그 다음에 리을, 볼일 보고 나니까 개운했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 본 자리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역시 화장실이 없었다. 뒷간이 없었다. 다 인물의 경험과 인식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뭐야? 디귿번은 뭐야?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인물이 이걸 알았으면 밖에서 안 찾았지 화장실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서술자가 한마디 톡 던진 거지. 에이 멍청아. 어디 그 적산집 뒷간에 밖에 있어. 멍청아. 그런 것도 몰라. 뭐 이런 거죠. 고전소설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서술자적 논평 또는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디귿.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문학 감상력으로 소설 시점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는데 이걸 틀렸다. 그럼 전 정말 슬퍼요. 정말 너무 낙심이 돼요. 왜? 문학 감상력 페이지 197페이지 소설의 시점. 뭐라고 돼 있어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얼마나 파악하고 전달하느냐가 시점의 기준이다. 문학 감상력에 이 말이 있어요. 앞에 가서 볼까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냐 전달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뭐라고? 서술자가 뭐라고? 서술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직접 서술하거나 누구의 시각? 인물의 시각. 그래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서술한대잖아. 인물 파악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앞으로 가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소설 시점을 이해하는데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문학 감상력에서. 이거 본 학생 있죠? 문학 감상력 공부한 학생 중에 시점까지 봤으면 이거 봤을 거예요. 197페이지에 있어. 모르겠으면 지금 펴봐. 예? 내가 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나? 정말 슬퍼요 나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췄다 그러면 너무 기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했는데 저 못 봤어요 그러면 난 어떡해. 나 열심히 책 썼는데 어떡해. 너무 슬프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작품의 감상이라는 거는 수능 출제 원리라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이런 말 썼으니까 이거 문제로 내요 이랬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죠? 출제 원리대로 나와요. 수능은. 문제에선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다시 돌아보면 이런 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뭐라고? 감상력이 갑이라고. 을이 아니에요. 갑이에요. 갑. 갑을병정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 거기서 뭐라고? 으뜸이라고. 으뜸.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번 문제 21번에 2번. 뭐라 그랬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정서를 구체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1번에 2번 선택지예요. 볼까요? 문학감상록 페이지 84. 심상하고 이미지 설명한 부분. 심상은 구체적인 정서를 드러내요.